네, 안녕하세요. 태고리즘입니다.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지면 발력이라고 하는 패턴에 이어서 고관절 고정, 힙락이라고 하는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인체가 움직임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중력에 대한 힘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직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수직힘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OX의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우리는 힘의 크기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해진 움직임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멀리, 때로는 더 빠르게 라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힘의 크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퍼포먼스의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때는 동작이 커진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어떠한 힘으로 가능하고 어떠한 패턴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동작들, 힘의 크기와 속도를 올릴 수 있는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관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인체 움직임의 힘은 지면 발력을 통해서 최초로 만들어지지만, 이러한 힘은 어느 곳에 저장되어서 어디로 뿌려질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고관절이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지면 발력을 만들어내서 고관절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야 하고, 이러한 힘들은 손실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팔, 반대쪽 다리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능들을 실제로 코어라고 하는 기능으로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설명하는 코어는 우리가 손발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힘이 중심부에 충분히 확보되어져 있는 기능 자체를 코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부의 안정성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손발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동작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체가 중심부의 힘이 잘 고정되어 있어서 그 고정력을 통해서 손발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과정을 우리는 효율적인 움직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힘을 중심부에 잘 모아둠으로써 우리는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심부의 힘을 잘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이 잘 유도돼야 되고 어떠한 형태대로 이 동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이 힘을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커넥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고관절이라고 하는 움직임은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관절의 특성, 잘 움직여지는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밑에서 올려졌던 지면 발력의 힘을 상쇄시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면에서 만들어냈던 힘이 고관절에서 상쇄되지 않고 다른 부위 쪽으로 이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관절의 힘이 잘 고정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관절이 고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힙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힙락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락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서 멈춰있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순간적으로 고정되는 그 힘은 다른 부위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인체의 움직임이 멈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설명했던 이러한 힙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태권도 동작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가장 쉽게 무릎 올리기, 발차기라고 하는 형태가 될 수 있겠고, 고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만을 본다면 우리가 품새에서 스탠스를 고정시키는 이 동작조차도 힙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힙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인체를 이동해 나갈 때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힘의 크기 자체가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범위만큼, 그 크기만큼 비례되게 향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체 움직임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큰 힙락의 고정력, 힙락의 움직임과 기능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힘의 크기가 증가하거나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퍼포먼스의 그 확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권도가 포함하고 있는 무릎 올리기, 발차기, 그리고 품새에서 스탠스라고 하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작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이러한 동작들의 포인트는 어떠한 부분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힘이 상쇄되지 않고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관절 고정, 힙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느 쪽에 힘이 정상적으로 모여져 있고 그 힘을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충분히 잘 고정되어 있고 모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걸 한번 응용해 본다면, 우리가 앞굽이라고 하는 스탠스를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뒤쪽에서 앞으로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와서
앞쪽 골반에 힘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하체를 픽스시키죠. 그래서 이때 고관절의 고정 힘은 앞쪽 다리에 와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쪽 골반 쪽에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뒷발이 열려지는 동작이 나와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뒤쪽에서 밀어주는 힘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힘이 앞쪽 골반 쪽으로 모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뒷발을 너무 강력하게 틀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다 보니 뒷발을 닫아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사용하다 보면은 뒷발을 틀어낸과 동시에 허리가 젖혀지는 동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뒷발을 돌려내는 작업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내는 상황을 연출시키다 보면 우리가 실제로 앞쪽 골반의 고정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허리 꺾임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기 동작에서 너무 넓은 스탠스를 가져서 뒷발을 돌려내기 힘든 상황까지를 가게 된다면 우리는 앞쪽 골반의 힙 락이라고 하는 힘을 정상적으로 모으지 못해서 상체로 뽑아내는 퍼포먼스가 정상적으로 힘이 전달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힙 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면에서 힘을 충분히 만들어내더라도 상체 쪽으로 힘을 전달시켜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힙 락이라고 하는 구간이 정상적으로 힘을 받아내고 다음 힘을 내야 되는 지점까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리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까지의 범위가 확장되거나 힘의 크기를 사용해 버린다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무릎 올리기와 발차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무릎 올리는 과정도 실제로 앞굽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앞발이 떠져 있다는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뒷발에서, 즉 지지하고 있는 발이죠. 지지하고 있는 발에서 지면 발력을 충분히 무릎 올리려고 하는 골반 쪽으로 힘을 이동시켜줘야 되고 그 이동시켜준 힘이 정확히 고정돼 있어서 우리는 무릎의 높이를 충분히 올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락 동작을 통해서 발에서 발로 이동해보는 무릎 올리기라고 하는 동작으로 완성시킬 수도 있고 발에서 상체, 즉 상체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는 품새로도 힘락을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 올리기를 계속 연속적으로 시켜도 발차기 연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도 서기 연습으로 계속 품새 손동작을 연습시키더라도 하지가 잘 고정되지 않고 상체 퍼포먼스가 향상되지 않으며 무릎 올리기와 발차기의 속도와 거리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수련생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의 체크가 꼭 필요한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동해 나가면서 퍼포먼스를 완성하고 있는데 힘의 이동이 지면 발력에서 마지막 퍼포먼스를 이어지기 전, 즉 고관절 고정이라고 하는 힘락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인체 움직임은 힘을 내가 원하는 마지막 퍼포먼스 단계까지를 이동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최초 힘을 만들어내는 지면 발력 그리고 그 힘을 마지막 지점까지를 도달시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 힘락 그리고 나서야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고리즘은 계속 지속적으로 퍼포먼스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이동시키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것이 기술기 연습인데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계속 퍼포먼스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물에만 자꾸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쉽게 효율적으로 힘을 만들어내서 퍼포먼스를 갈 수 있는 그 지점을 포기를 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힘의 손실이 나면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편법적인 동작들이 만들어진 상태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설명했던 지면 발력의 패턴과 두 번째 설명했던 이 고관절 고정의 패턴은 실제로 기술기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현장에서 지금 무릎 올리기나 뭐 피칭 그리고 막 스피드 발차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놀이 문화로 넘어가고 실제로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형태대로 체육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태권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엄청 가치 있는 동작들이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릎 올리기를 많이 시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정상적으로 도입만 시킬 수 있다면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무릎 올리기, 발차기, 스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 구간에서 기초와 핵심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아주 키 무브먼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태고리즘이 준비한 그 두 번째 패턴, 고관절 고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지면 발력과 고관절 고정을 잘 이끌어냈을 때 우리가 상체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체 움직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호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움직임의 본질로 태권도의 새로운 가치를 증명하는 태고리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